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잠시만 이야기를 하면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머릿속에서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된다.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도형이라는 그 기하적인 어떤 성질의 그림을 방정식이라는 어떤 대수적으로 일단 끌어가 보겠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식으로서 한번 접근해 보겠다가 1차적인 목적. 물론 어렵게 나오면 그 식을 기하적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게 2차적인 목적인 거지. 그래서 평면 좌표라든지 직방이라든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하를 대수적으로 끌어가는 이쪽 방향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직선의 방정식 위에다가 올려. 뭔 소리야? 도형을 평면 좌표 위에다가 올려.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평면 좌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리면 이 그 도형 기하적으로 푸는 게 좀 힘들었던 것들을 식으로서 풀 수 있어. 그게 여기서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식이란 게 뭔데요? 선생님, 기하를 어떻게 식으로서 풀 수 있는데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런 걸로써 우리가 기하적인 도형 문제를 식으로서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직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그 카테고리를 뭐 조금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평면 좌표에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점에 대한 스토리를 본다. 그래서 뭐 무게 중심, 한 점에 대한 스토리란 거야. 한 점이 좀 특수한 점일 때 항상 우리는 수학적으로 특수한 점이라든지 특수한 직선이라든지 특수한 도형, 이게 유의미하다 했었지. 점 입장에서도 그냥 점이 아니라 그게 어떤 도형의 무게 중심이더라, 아니면 어떤 도형에 있어서 외심이더라, 아니면 어떤 도형에 있어서 내심이더라, 어떤 도형에 있어서 수심이더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직방에서는 이제 물론 어떤 두 점 사이의 어떤 관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도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직방에서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직선, 점과 점 사이, 얘는 한 점이고 얘는 두 점이다. 직방은 두 점에 대한 스토리란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두 점에 의해서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직방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점에 대한 스토리, 원방을 배우게 된다. 얘는 세 점에 대한 스토리다. 그래서 어떤 세 점이 결정될 때 삼각형만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원도 결정된다는 거지. 조금 이따 이제 다 보기로 하고, 하여간 우리는 어떤 직선이라든지 어떤 도형, 원이라든지 삼각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리면 식으로서 풀 수가 있다. 이게 큰 틀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지난 시간에 했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렸을 때 마름모 내지는 평행사변형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마름모,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겼고 마름모는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좌표 평면의 목적은 어떤 이런 도형, 기하를 좌표 평면 위에 올리는 거라고 했다고. 좌표 평면 위에 올리는 거라고 했다고. 근데 좌표 평면 위에 올렸을 때 우리는 뭘 써먹을 수 있게 된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요 길이라는 기하적인 특성을 뭐 식으로서 뽑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결국 길이라는 한 변이 길이지. 변의 길이라는 기하적인 특성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같은 우리가 대수적인 성격으로서 풀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형이기 때문에 기하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이 있니? 평행사변형은 평행합니다. 그리고 길이도 같습니다.
요게 쓰인다고. 어떻게? 길이,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평행한다는 스토리. 요게 주로 쓰인다는 거지. 평행사변형의 성질, 기하적인 성질, 사각형 평행사변형이라는 그 사각형의 성질인 거지.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평행하다. 뭐가? 대변들이. 그 다음 마름모는 이 길이가 다 같지. 마름모 또한 길이가 다 같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얘는 평행에 대한 스토리가 얘는 수직 이등분한다. 뭐? 그 대각선에 대한 정보로. 대각선에 대한 정보로서 우리가 풀 수도 있다는 거지. 대각선의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 요런 스토리. 자, 이게 많이 쓰인다는 거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쓰이기도 하지. 얘가 얘 대각선에 대한 조건으로 수직 이등분은 아니지만 그냥 뭐 서로 이등분한다. 얘가 대각선이 이등분한다는 그런 스토리도 간혹가다 쓰인다는 거지. 하여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평행사변형을 좌표 위에 올리는 순간 우리가 길이라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고. 점에 대한 조건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기하적인 성질을 뭘로 끌어갈 수가 있게 된다?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서 끌어갈 수가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두 점을 알면 그 점의 기울기를 알 수 있지. 기울기로서 우리가 평행이라는 조건. 마찬가지로 대각선에 대한 조건도 우리가 이 두 점을 알면은 중점, 그 다음에 이거의 기울기, 그 다음에 얘의 중점,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점에 대한 정보, 좌표에 대한 정보만 알면 우리 기하적인 성질, 사각형의 기하적인 특성을 죄다 엮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점으로서 사각형의 길이에 대한 정보, 평행이란 정보, 뭐 이런 것들 다 엮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뭐 써라?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너네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좌표 평면 위에 쟤네들을 올려야지. 근데 올릴 건데 나는 게을러서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X축, Y축은 원래라면 좌표평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좌표 평면 위에 올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X축, Y축을 그릴 뿐이지 실제로 X축, Y축은 필요할 때만 그리는 게 좋아. 괜히 지금 봐봐. 내가 이거 지금 이런 식의 지금 미질수가 있다고. 그럼 내가 A가 양수면 요 위에 있는 거고 A가 음수면 밑에 있다고 헷갈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X축, Y축은 필요할 때만 그린다. 꼭 기억해도 X축, Y축을 그리는 순간 혼선을 빚을 수가 있다는 거지. 괜히 막 쓸데없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X축, Y축은 필요할 때만 그리는데 그럼 필요할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X축, Y축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뭐 절편을 구해야 된다든지 절편이 중요한 문제라든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분면, 몇 사분면의 어떤 사분면에 대한 조건을 줬다든지 이러면 X축, Y축의 위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리는 게 좋은데 이런 문제는 안 그리는 게 좋다. 하여간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고 D라는 점이 있다. 그래서 A, B, C 그림 그지 같네. 다시 A라는 점이 있고 마이너스 2,3 항상 중요한 것은 한쪽 방향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야. A, B, C, D 이렇게 하면 안 돼. 한쪽 방향으로 A, B, C, D 하든 A, B, C, D 하든 한쪽 방향으로 돌려줘야 돼. 이거는 뭐지? 수학적인 규칙인 거지. 이 C라는 점은 B,4가 되고 D라는 점은 2,8이 된다. 이랬을 때 마름모가 되게 하시오. 그러면 나는 봐봐. 이걸 쓰기에 앞서서 문자가 2개입니다. 그럼 나는 식이 2개 필요합니다.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난 적당하게 이 성질들 중에서 식을 적당하게 난 2개만 찾아주면 돼.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 길이, 평행, 대각선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얘도 지금 평행을 써먹을 수 있겠지. 얘와 얘가 평행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이든 마름모든 너네가 그 사각형의 성질을 막 억지로 외우고 억지로 떠올릴 필요 없어. 마름모야? 그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마름모? 그럼 마름모 특성이 뭐가 있을까? 일단 평행할 것이고
이 길이는 다 같을 것이고.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지. 아, 너 그러니까 중학생이구나 지금. 너 언제 배웠니?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니? 마름모의 성질. 안 배웠지? 아직 안 배우거나 그러진 않았지. 응. 그러니까 배웠을 거야. 이게 수직 이등분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럼 봐봐. 지금 도대체 식이 몇 개 나올 수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봐봐. 식이 2개밖에 안 나오진 않을 거야. 왜? 평행한다에서 식 1개 나올 것이고, 평행한다에서 식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 길이 같다에서 식 하나, 길이 같다에서 식 2개, 길이 같다에서 식 3개. 식은 무지막지하게 나올 수 있어. 그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식에서 난 2개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수직 2등분 한다는 것도 봐봐. 2등분, 오케이, 식 하나. 2등분, 오케이, 식 하나. 그 다음 수직, 식 하나. 식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난 내 땡기는 거 2개만 고르면 되는 거야. 일단 A와 B를 모르니까 이거 써볼까? 너의 중점이 일치할 거야. 왜? 얘도 2등분, 얘도 2등분 하니까 중점 일치. 나는 중점 일치로 갈래.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 중점은 2분의 5, 2분의 8 더하기 A가 되지. 걔가 뭐랑 같다? 너의 중점. 그러면 2분의 B-2, 그 다음에 2분의 3과 4를 더하니까 7.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식이 2개가 다 나왔네. 그냥 끝났네. X좌표 같습니다 해서 식 하나. 그래서 B는 7. 그 다음에 Y좌표 같습니다 해서 식 둘. 그래서 A는 -1. 끝.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쓸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평행이란 것을 쓸 수도 있다. 그걸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답이 나왔지만, 얘와 얘가 평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의 기울기. x가 -5만큼 감소했을 때, 3에서 -2만큼, -5만큼 감소했을 때, y는 3에서 a만큼 변했다. 요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b, x의 변화량은 2-b, y의 변화량은 8에서 4만큼 깎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요거 평행하다 이용해가지고 또 이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중점 스토리가 좋지. 왜? x좌표, y좌표 따로 구할 수 있으니까. 하여간 너네 땡기는 대로 구하면 돼. 이거 풀이 방법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있다고. 왜? 식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네 땡기는 거 구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지. 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좋은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되게 다양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고등수학 상 뒤에서 이제 평행이동 이런 걸 배우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너 평행이야? 나도 평행이야. 그러면은 평행만 있는 게 아니라 평행하면서 동시에 길이도 같아. 요것도 써먹을 수 있어. 그럼 봐봐봐. 야, 너 X축 방향으로 -4만큼 갔어? 여기서 여기까지 X 방향으로 4만큼 갔다고. 그러면 평행하면서, 이건 방어적으로 들어,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가볍게 들으면 되는 거야. 이건 고난도 스킬이야, 고난도 스킬. 평행이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짬뽕시켜서 한 방에 푸는 게 뭐냐면 평행 이동 스킬이야. 고등수학 상 뒤에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는 평행 이동 스킬을 쓰게 되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아? 그럼 같은 방향으로, 너 X축 방향으로 4만큼 가고, X축 방향으로 4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5만큼 가네? 맞지? 그러면 너도 X축 방향으로 4만큼 가고, 4만큼 가게 되면 7이지.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5만큼 가. 여기서 -5만큼 간 게 4라고. 그러면 A는 9가 되네? 뭐가 잘못됐는데? 미안. 플러스 5지. 미친놈이네. 그래서 A 3에서 8까지 플러스 5만큼 갔지. 그럼 플러스 5만큼 가니까 얘가 -1이 된다는 거지. A가 -1이 된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지. B는 7이고 A는 -1.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게 평행이동 개념. 평행이란 성질과 길이가 같다는 성질을 쓰게 되면 우리가 평행이동으로서 좀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결론은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좌표 평면 위에 우리가 마르모라는 도형을 올려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되 마르모라는 그 사각형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성질들 중에서 아무거나 땡기는 대로 뭐 쓰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19번을 보게 되면 이거는 결론이 중요해. 어떤 세 점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 Y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려도 되지만 안 그려도 전혀 무방합니다.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B라는 점이 1,0으로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1,2, C라는 점은 1,2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요 사각형,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조금 정밀하게 그릴 생각을 했냐면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지만 항상 세 점이 나오면 삼각형의 형태를 살펴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거지. 삼각형의 성질을 좀 살펴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세 점 나오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항상 봐주라고 했다고. 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안 했나? 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 외심 이야기하면서 했잖아, 맞지? 우리는 항상 특수한 삼각형, 특수한 직선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세 점이 나오면 문제에서 시키지 않았어도 이 삼각형이 뭐 특수한 삼각형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다고. 나는 왜 이렇게 그랬냐면 수직이네. 이걸 찾으려고. 이 문제에서는 쓰이지 않는데 너네가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세 점이 나오면 혹시나 특수한 관계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문제랑은 상관없어. 이 푸는 데는 이게 쓰이진 않지만 하여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항상 의심해 봐야 된다. 무슨 삼각형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P라는 점이 있는데 그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각각의 최소값들을 각각의 제곱들의 최소를 구하래.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야, 제곱이잖아. 길이의 제곱. 맞지? 그러면 너네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이 점은 무게중심이다. 가 결론이거든. 무게중심이 될 때 요거와 요거와 요거 길이의 제곱들의 합이 최소가 돼. 결론만 먼저 이야기를 할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 증명이 어렵진 않은데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뭐다? 무게중심이다.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뭐 어릴 때 그런 거 안 하나? 그 뭐 판때기 딱 들고 지금 뭐 판때기 저 공책이 있다. 이런 공책이 있을 때 막 이런 거 돌리는 거 안 하나? 오랜만에 돌리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걸 손가락 가운데 딱 이게 딱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런 거 안 하나? 요새는 뭐 재밌는 게 많아서 이런 거 안 하나? 그런 거 한다고. 그런 거 할 때 항상 딱 중심에 딱 잡아야 이게 평형이 이루지. 어디 한쪽에 치우치면 이게 자빠지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야. 딱 가운데를 이렇게 딱 잡아야 정 가운데를 딱 잡아야 이게 딱 멈춰져 있거든.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딱 들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중간이 뭐냐면 무게중심인 거지. 무게중심. 그래서 뭐시오? 아닌데? 몇 번이었지? 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딱 가운데라는 게 최단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최단거리. 근데 증명을 한번 해보자.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요 P라는 점을 우리가 A, B라고 해볼까? A, B라고 하고 그 다음 얘를 A라는 점 좀 일반화시켜서 X1, Y1 얘를 X2, Y2라고 하고 얘를 X3, Y3라고 해볼게. 그럼 진짜 우리가 PA 제곱과 PB의 제곱과 PC의 제곱을 직접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PA 제곱은 A-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A-X2의 제곱 더하기 그냥 얘 XY라고 해볼게. XY.
xy라고 할게. x, y. 다음 y 마이너스 y2의 제곱. 길이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지지. 그 다음에 PC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x와 x3, y와 y3의 차이의 제곱인 거지. 자, 그리고 나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y를 놔두고 x만 일단 한번 따로 생각을 해볼게. 전개를 하는데 좀 빨리 전개할 거야. 여기서 x제곱 나오고 x제곱 나오고 x제곱 나와. 그래서 x제곱이 3개가 나와. 그 다음에 x1의 제곱, 그냥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볼까? 어씨, 멍청하네. 3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하면 마이너스 2a b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마이너스 2x1x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x2x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x3x가 만들어져서 묶어준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곱들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자, y는 생각 안 할 거야. x만 일단 먼저 생각할 거야. 따로따로 생각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3으로 묶어줄 거야. 3으로 묶어주게 되면 우리가 얘가 지금 3분의 2의 x1, x2, x3가 되는데 나는 일단 이거 놔두고 얘가 일단 2를 일단 유의미하게 두면서 얘는 일단 신경도 안 쓸 거야. 나 일단 이렇게 할래. 신경 안 쓸래. 왜냐면 나는 무게중심일 때의 길이, 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준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게 뭐다? 최소가 될 때의 x값을 알고 싶은 거야. 최소가 될 때의 x값이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최소값이 될 때 내가 x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때 값을 나는 알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 제곱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내가 이 2를 묶어준 거야. 우리가 2차 함수의 완전 제곱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2를 떼고 얘로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2ab 하면서 얘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내가 이거 신경 안 썼다고. 뭐 여기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겠지. 별이 되겠지. 하여간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해주게 되면 더하기 3y 마이너스 3분의 y1, y2, y3가 된다. 그리고 얘가 또 별표고 뭐 네모라고 칠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가 될 때의 xy를 한번 봐볼까? 진짜로 x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네. 진짜로 y가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되네. 다시 말해서 최소가 되려면 우리가 완전 제곱 안에가 0 돼야 되거든. 최소가 되려면 얘 완전 제곱 안에 0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최소 값이 되는 거고 별표 더하기 네모가 최소 값이 되는 거고 난 최소 값, 그 값 자체는 안 궁금해. 최소가 될 때 x 좌표가 어떻게 되는데 y 좌표가 어떻게 되는데 x 좌표는요 평균입니다. 각 꼭지점의 평균. y 좌표도 각 꼭지점의 평균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게중심입니다. 얘가 증명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증명이 중요하다기보다 결론이 중요한 거야. 하여간 무게중심일 때 우리가 정가운데가 될 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길이의 합들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정가운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알면 된다? 무게중심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각 꼭지점들의 평균이다. 3분의 1 더하기 1. 그 다음에는 3분의 2. x값도 3분의 2, y값도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중요한 거야. 이 증명은 너네가 집에 가서 한번 손을 해보면 되는데 그 증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증명이 서술형에서 너네가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서술형에서 증명이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뭐 그때 돼서 제대로 이제 증명하는 것까지 익히면 되는 거고 지금은 한번
손으로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결론은 중요한 거지. 무게중심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무게중심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 그 다음 16번, 17번을 봐볼게. 요거 보고 이제 16번은 두 점이 있어.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지금 3,0이야. 이랬을 때 16번은 P라는 점, 임의의 점에 대해서 AP, P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요 점과 요 점,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풀이. 최소값을 구하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일단 x, y로 잡고 실제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어떤 지금 사단이 생기냐면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루트가 살아있어. 제곱이 있다면 루트를 없애줄 건데 제곱이 있어서 제곱이 없어서 루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최소값 더하기 이거 최소값 어떻게 구할 거야? 답답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냐면 기하적인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야. 기하적인 해석. 지금 이거 못 풀어?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 어떻게 할 거야? 요거 안에서의 최소값, 요 안에서 최소값들끼리 합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일 때 얘 0으로서 최소값이거든? 근데 그러봐야 뭐해? 마이너스 1 넣는 순간 얘는 0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최소값 더하기 최소값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루트가 달려있으면 이 두 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기하적 해석이 뭐다? 야, P가 요 위에 있으면 되지 뭐. 일직선일 때 다시 말해서 이거 더하기 이것보다 이거 더하기 이것보다 이거 더하기 이것보다 얘가 최단 거리잖아. 최소값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최소값은 뭐다? 제곱이 없을 때는 뭐다? 최소값이 그냥 A, B 길이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그냥 답 자체가 A, B 길이가 돼서 우리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 루트. 다시 말해서 답은 5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논리력을 길러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시간이 지나도 너네가 풀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푸는 것도 처음에는 괜찮아. 안 된다는 거 알아야지. 대수적으로 식적으로 이제 내가 풀려고 깔짝깔짝 걸었는데 루트 때문에 막히더라. 그럼 뭐 해줘라?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 기하적인 해석이 뭐다? 우리가 최단거리가 된다. AP 더하기 BP의 최단거리는 우리가 뭐랑 같다? AB 길이랑 같다. 라는 요 공식이 쓰였다는 거지. 그에 반해서 17번은 17번은 봐봐. 제곱이 뭐야 된다. 16번, 17번 차이를 알겠니? 17번은 제곱이 있고 16번은 제곱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3,4고 B가 5,2다. 이랬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 P라 했어.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는 Y는 0이고 X값만 이렇게 있겠지.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진짜 이제 이 공식을 한번 써보자고. 이번에 이제 썼더니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AP의 제곱은 X 플러스 3의 제곱, 그다음 Y의 제곱은 4의 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루트가 사라져. 제곱 때문에. 맞잖아. 루트가 사라져서 요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
나는 이번에는 최소값 얘 최소값 구하면 된다고. 아까는 루트가 있어서 대수적으로 못 풀었거든. 얘는 루트가 없어서 풀 수가 있게 돼. 그래서 x제곱 이 두 개가 있네. 여기도 x제곱이 나오지. 그다음 여기서 6x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0x가 나와. 6x랑 마이너스 10x는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x가 되지. 그 다음 여기서 9 만들어지고 여기서 16 만들어지고 여기서 25 만들어지고 여기서 4가 만들어지니까 다 더하게 되면 54가 되네. 그럼 나는 이거 최소값 구하면 된다고. 2차 함수의 최소값으로서 꼭지점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2로 묶어줘서 x-1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가 될 거니까 나는 결국은 꼭지점이 x에다가 1 넣었을 때 y값이 된다는 걸 안다는 거지. 맞지? 굳이 이거 완전적으로 완성시킬 필요 없이 꼭지점만 찾아가지고 1 넣었을 때 그 값이 세모가 된다는 거지. 그럼 1, 52가 되네. 그래서 최소값은 52. 그때 x 좌표를 구하라. 52,0 끝. 여기까지가 이해돼?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왜 16번, 17번을 붙여놨냐면 제곱이 있고 없고 지금 얘는 제곱이 있을 때 얘는 지금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결국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서 이거 자체는 어떻게 대수적으로 그냥 2차 함수 꼭지점의 문제가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얘는 루트가 있어서 더할 수가 없었고 근데 지금은 루트가 사라져서 더할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리고 2차 함수의 꼭지점으로서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근데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얘는 대수적으로 지금 푼 거야. 대수적으로. 아까는 안 풀렸지만 지금 풀려서. 근데 이것 또한 기하적인 풀이가 있다고. 기하적인 풀이. 혹시 기억나? 중선 정리 기억나? 지난 시간에 하긴 했었는데 중선 정리가 뭐였냐면 봐봐. 그냥 기호로 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말로 할게. 중선 정리는 이렇게 중선을 그었을 때 결국 요거끼리의 길이끼리의 그 식인 거지. 그러니까 A, B, C, D라고 할까? 그래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2배랑 같다가 중선 정리였거든. 그걸 한번 써볼래.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거든. 근데 나는 지금 이 두 점을 알고 있어. 그럼 이 중점을 알 수 있겠지. 중점. 그럼 중점을 알 수 있다. 그 중점이 지금 얼마니? 1, 2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3이 되네. 그 다음에 이거 길이도 내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거 길이. 이거 길이가 지금 x의 변화량이 4의 제곱. 그 다음 y의 변화량이 1의 제곱. 1. 그럼 16. 루트 17이란 거 아네. 맞나? 계산이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중선 정리는 내가 생략을 할게. 일단 원래 지금 할까 그냥 지금 다른 문제 괜히 이야기했네. 지금 여기서는 중선 정리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는 풀이거든. 그 저기 맨인블랙 그거 다시 또 꺼내야겠는데 안 가져왔네. 까먹어야 돼 지금 이거 일단은. 왜냐면 지금 메리트 있는 풀이가 아니고 지금 바이블에 있는 문제랑 헷갈려가지고 괜히 이야기를 했네. 그러니까 풀려면 풀 수 있는데 원래라면 이제 중선 정리를 쓰게 되면 간혹 가다가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서는 아니야. 핵심적인 풀이는 뭐다? 그냥 제곱이 안 달려있으면 직선의 길이다. 그 다음에 제곱이 달려있으면 뭐다? 우리가 2차 함수로서 풀면 된다. 꼭지점으로서. 그게 핵심이었고. 그래서 요까지 풀고 원래 21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서 그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21번 평행사변형 성질 쓴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일단 틀리라고 낸 건데
오답 노트 만들 때 잘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걸 먼저 풀게. 평면 좌표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보시냐면 숙제로 내가 기본 문제 전까지 내줬지. 예제만 내줬지. 그래서 기본 문제에 있어서 예제에 있어서 다 했고 지금 354페이지에 10-3번 봐봐. 353페이지에 354페이지에 10-3번. 요거 뭐다? 오늘 방금 한 거다.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이란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이랑 10-7번을 한번 풀어봐. 어려운 건 아닌데. 10-6, 10-7. 봅시다. 요 10-6번은 선분이란 말이 있는 문제고 10-7번은 연장선이라는 말이 있는 문제야. 두 개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 선분 위에 있다는 말과 선분 위에 있다는 말과 선분의 연장선에 있다는 말의 차이가 뭘까? 이걸 잘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지. 와, 동그라미 절묘하네. 선분의 위에 있다. 선분의 위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시험에도 냈지만은 지난 시간에 내가 뭘 이야기를 했었냐면 비율에 대한 기하적인 해석은 우리가 닮은 비라고 했었고 우리가 비율에 대한 대수적인 차원에서 좌표 평면 위에서 해석할 때는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그 점에 대한 어떤 비율을 이 말로서 숨겨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지. 우리가 왔다 갔다 닮은 비와 내분, 외분은 같은 본질로서 비율로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를 내가 되게 강조했었다고. 닮은 비라든지 닮음이라든지 내분, 외분은 똑같이 비율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지. 지금 가만 보게 되면 얘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너네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두 직선 사이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율.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너네가 알아듣기 쉽게끔 이야기를 하자면 BP의 길이와 PA의 길이의 비율은 3분의 2입니다. 다시 말해서 PA가 PB보다 3분의 2배만큼 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지. 얘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나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비율이라는 것은 언제 배우냐면 고등수학 하에서 유리식 할 때 배우긴 하는데 지금 우리는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율이라는 것은 너네가 냄새를 맡아야 된다. 이 문제에서 비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아, 3대2 내지는 2대3이구나. 봐봐. 아까도 찍었지만 PA와 PB의 길이 B가 몇 대다? 몇 대 몇이다? PA가 2, PB가 3이다. 이 비율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다? 내가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A라는 점, 그 다음에 B라는 점이야. 그랬을 때 P라는 점이 A와 B의 2대3 내분점이란 거야. A에서의 거리가 더 가깝고 2로서, 그 다음에 B로서의 거리가 더 멀다. 그래서 여기에 P가 있다는 거지. 2대3으로. 여기서 2대3의 내분점이 된다는 거지. P라는 점이. 그래서 2대3 내분점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6번과 7번에 주는 교훈이 뭐냐면 애들이 맨날 2대3 요거 가지고 2대3까지 잘 찾아내. 근데 이것을 어떻게 너네들이 이제 찾느냐면 내분점만 찾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P라는 점이 2대3이 되도록 하는 그 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AB가 여기 있어. AB가 다시 여기 있는데 2대3이 돼야 된다. 2대3 P라는 점이.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2대3 좀 이상하지만 좀 또 현실성 있게 2대3 B가 여기 있고 여기가 요 점이 P. 그래서 이 거리가 요거의 2배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2대3이 될 수도 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그려볼게. 너는 헷갈리겠다. A라는 점, B라는 점 여기다 칠까? 그러면은 P가 2대3 P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대3 외분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P라는 점. 되겠니? 그래서 선분 위에 있다는 것은 요 선분은 A와 B를 경계로 하는 이 흰선이라는 거지. 내분점이란 말이고 그다음 10-7번에서 연장선 위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A와 B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것은 외분점을 구하란 말이다.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라는 조건과 외분점을 구하라는 조건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잘 해석해야 되고 그럼 외울 것이냐? 아니라는 거야. 너네가 그려보면서 결국 이야기했잖아. 기하적인 성질. 결국 도형은 그려봐야 돼. 그려보셔야 되거든. 그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려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쭉 넘어가서 356페이지에 실력 따지기 10-15번 풀어봐봐. 내가 아까 그 기억을 지우는 장치로서 지우려고 했었던 그 문제에서 쓰려고 했던 게 이거거든. 10-15번.
보자. 자, 여기서 A, B, C 좌표에 점을 줘놓고 지금 P라는 점이 이렇게 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랬거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그래서 P라는 점을 요 위에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위에가 내가 잘 그려야 했지. 이 X축은 Y축은 필요할 때만 그리면 된다고. 지금 얘가 0,0이고 5,0이기 때문에 P라는 점은 결국 X축 위에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봤었던 테스트 문제랑 똑같은 문제지. 제곱들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그럼 난 뭘 주면 된다? 우리가 2차 루트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게 되면 루트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마음껏 내가 식으로서 풀어줘도 된다. 그 식이 뭐다? 점과 점사의 거리공식 가지고 풀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2차 함수의 꼭지점 스토리가 될 거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이거의 제곱, AP의 제곱 가보자. AP의 제곱은 x-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P의 제곱 가보자. BP의 제곱. 그러면 x제곱이 되는 거다. x의 제곱.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더 해보자. 그러면 x제곱, 2x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8x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16과 4가 더해지니까 20이 된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꼭지점을 구할 건데 x 2로 묶어주게 마이너스 4x 2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x고 그걸 2로 나눠주게 되면 2. 그러고 나서 요 최소값은 난 뭘 주면 된다? 그냥 이거 따로 계산해 줄 필요 없이 2를 넣어보자. 그때 y값이 되겠지. 2. 그러면 2, 4, 8, 16, 20이 돼서 12가 되네. 12가 된다. 그래서 x가 2일 때, 얘가 2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값 12가 된다는 거. 최소값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이 중선 정리 어떻게 써야 되지? 일단 좀 이따 보고. 그래서 하여가 얘가 2가 될 때 최소값이 12가 된다는 거. 근데 2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봐봐. 묻는 걸 잘 봐봐. 비율을 구하라고 했거든. BP의 제곱, BP 대 CP의 길이의 비율을 구하시오. 내분점, 외분점으로서 접근해줘도 되고 길이로서 접근해줘도. 하여간 지금 얘는 길이가 2고 요 길이는 3이지. 그럼 2대 3으로 내분한다. 내지는 이 길이 B가 2대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풀었습니다. 그냥 내가 중선 정리 이용해서 풀려고 하다가 그냥 똑같이 풀었습니다. 중선 정리는 괜히 혼동을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생략을 할게. 그래서 그냥 제곱이 없어진다. 제곱을 보게 되면 루트가 없어진다. 마음껏 식으로서 푸시면 된다. 라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위에 356번. 뭔 소리야? 356번, 356페이지에 10-14번. 요거 별표 치고 한번 풀어봐봐. 한두 개만 더 풀고 쉬었다가 직방 나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없고 다만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까 테스트 칠 때의 구조랑 똑같아. 테스트 칠 때 아까 테스트 칠 때 16번인가가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었고 요거의 최소 구하라고 한 게 16번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17번이 요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었다는 거지. 제곱의 최소. 그래서
그래서 얘는 그냥 대수적으로 그냥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2차 함수 가지고 풀면 됐었고, 얘는 결국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그냥 직선 AB의 길이가 최소거리가 됐었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야. 방금 내가 10-16번에서 이걸 풀었지. 그 다음에 10-15번은 얘라는 거야. 근데 얘를 숨겨놨다고. 그걸 봐줘야 된다는 거야. 이걸 만약에 풀었으면은 똑똑한 친구인 거야. 이게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그래도 좀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라서 나중에 너네가 시험 칠 때쯤 되면 이 문제 가지고 틀리진 않을 건데, 처음 봤을 때 떠올릴 수가 있느냐, 처음 봤을 때 얘가 지금 이 유형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 이걸 찾아냈다면은 수학적인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친구인 거지.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10-15번 뭐야? 10-15 어디 갔어? 이거 10-14번. 10-14번은 이겁니다. 10-15번은 이거고, 10-14번은 얘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보면요. 얘는 0,0이라는 점과 A, B라는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야. 얘는. 느껴져? 루트가 달려있잖아, 루트가. 얘가 힌트라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아까 얘는 제곱이 있어서 루트가 벗겨져서 그냥 2차 함수까지 풀면 됐었는데, 얘는 제곱이 없어서 루트가 안 벗겨져서 기하적으로 풀어야 됐었거든. 루트가 안 벗겨져 있다. 얘가 지금 연결고리라는 거야. 루트가 안 벗겨져 있네?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나는 생으로 외워라가 아니고 왜 그런지 다 설명해주고 있어, 지금. 이걸 유심히 들어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 스토리가 얘랑 똑같다고. 얘도 아까 제곱 더하기 제곱 스토리였다고. 그래서 제곱이 안 벗겨져서 우리가 기하적으로 해석을 했거든. 그래서 지금 제곱이 안 벗겨지니까 한번 기하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 어떤 그림상의 특성을 한번 내가 살펴서 봐볼까라고 했을 때, 점과 점 사이 거리로서 접근해 줄 수가 있게 된다.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얘는 A, B와 4,-2 사이의 점과 점 사이 거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 맞지? 그래서 A의 X의 변화량 제곱 더하기 Y 변화량의 제곱의 루트 되지?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자. 0,0이라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4,-2라는 점이 있어. 뭐 실제로 그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쌤 -2가 왜 0보다 위에 있나요? 안 중요해서 그런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게 두 점의 위치 관계가 안 중요하니까 그냥 내 쪼대로 그린 거야. 아까 얘기했지. X축, Y축은 언제 그린다?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만 움직이면 된다. 위치 관계가 필요할 때만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지. 위치 관계 안 중요하니까. 하여간 A, B는 어디인가 있을 건데, 근데 그 A, B와 이거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언제 최소값이 된다?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요 직선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있어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만 구하면 된다? 그냥 0,0과 4,2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0,0과 4,-2의 거리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16 더하기 4가 돼서 루트 20이 답이 되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루트 20. 2 루트 5다. 그래서 얘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외워야 되는, 이 유형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저 빨간색이 결정적인 연결고리로서 힌트라는 거지. 뭐지? 왜 루트 더하기 루트지? 저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여기도 A, B와 여기서 A, B가 서로 종속적으로 서로 움직이는데, 그럼 이거 최소 더하기 이거 최소로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는데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지? 그때 고민했던 게 여기서 고민했던 거랑 같은 느낌이라서 딱 걸려야 된다는 거지. 루트 더하기 루트라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평소 때 고민을 해야 저기서 딱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한 문제는 그냥 풀어주고 한 문제는 풀 시간을 줄게. 일단 357페이지에 10-18번은 내가 그냥 풀어줄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문제에서의 교훈을 풀고 나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풀고 보자. 문제를 읽어보면 ABC라는 삼각형이 있대. AB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과 만나지 않는 한 직선이 이렇게 있대. 그냥 내 쪼대로 그린 거야. 이거 X축이 아니야. X축처럼 내가 그렸지만은 X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하여간에 요 거리가 각각 거리라는 것은 이거지. 요 거리가 A와의 거리는 10. 내가 좀 잘못 그렸지 지금. B와의 거리는 18.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을 거야. C라는 점의 길이는 14. 이 18이 더 짧잖아 지금. 이상하지? 상관없어. 그럼 내가 원래라면 L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L이 여기. 그러면 되는데 좀 현실감 있게 그릴까? 풀 때는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볼까? 18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18이 지금 B지. 너 B 해. 그 다음에 10은 A지. 너 A 하고 얘가 C 해.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을 건데 너네 혼동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한번 바꿔봤어.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G와 무게중심이 G다. 여기 있을 때 G가 여기 있을 때 G와 이 사이 거리를 구하래. 자, 이거 되게 고급 스킬인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때 이야기했었던 항등식 개념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 항등식. 우리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이야기 안 했나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문제 속에서 얘를 구하라고 해. 그럼 원래 우리 곱셈 공식 쓰잖아. 맞지? 그러면은 어떤 거 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의 AB, BC, CA가 돼서 엄밀히 말하면 얘가 지금 3이라고 했고 얘도 3이니까 합치면은 6, 9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 3이겠지. 맞지? 근데 문제 속에서 아마 줄 건데 A, B, C는 양수다. 이런 말을 줘서 이렇게 줄 거거든. 하여간 그거는 이제 일단 생각하고 일단 저렇게 된다는 거. 원래 곱셈 공식 가지고 푸는데 나는 그때 어떤 것도 설명했냐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얘들 이런 게 다 항등식이라고. 항등식일 때 문자가 3개야. 근데 식이 2개야.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야. 그럼 A, B, C가 1개란 거야. 이 두 식을 만족하는 A, B, C를 구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해가 하나가 있어. 문자 수가 식수보다 많아. 그러면 그 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이거 내 처음 이야기 하나?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y = 2x 봐봐. 이걸 식으로서 한번 봐보자. 문자는 2개인데 식이 1개거든. 근데 이 식을 만족하는 해를 봐봐. 열나 많지. 그래서 그 해들을 너무 많은 나머지 쭉 연결시키면 직선이 되는 거잖아. 이게 직선이 뭐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의 모임이라고. 그러면 식이 하나인데 문자는 2개다. 다시 말해서 문자가 식수보다 많으면은 해는 열나 많다고.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마찬가지로
식이 2개로 늘어났지만 문자는 3개야. 그럼 이 두 식을 만족하는 A와 B와 C 얘는 열나 많다고. 엄청 많다는 거야. 많을다. 기본적으로 돼? 이해돼? 근데 봐봐. 문제 속에서 야 A, B, C 이 2개 만족하는 A, B, C가 열나 많다며. 근데 특정한 값을 묻고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두 식을 만족하는, 잘 들어봐. 요 두 식을 만족하는 그 어떤 A, B, C 그 어떤 해든지 간에 이 두 식을 만족하는 A, B, C이기만 하다면, 이 두 식을 만족하는 A, B, C이기만 하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얘는 고정될 거다. 3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걸 묻는다면은 값은 달라지겠지만, 아니 근데 이 두 식을 만족하는 A, B, C 그 어떤 경우라도 일단 2개, 3개의 합은 일정할 거야. 그게 증명이 된 거야. 이건 지금 증명을 한 거고. 그럼 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허점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두 식을 만족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얘가 고정될 거라는 것을 문제 출제자가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야,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값이 달라지면 문제를 못 내지. 어떨 때는 1이고 어떨 때는 2고 어떨 때는 3이야. 그럼 못 내지. 항상 3이니까 문제를 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찾은 거고. 근데 찾는 방법이 항등식을 이용하게 되면 좀 수월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 두 식을 만족하는 그 어떤 A, B, C라고 하더라도 얘를 만족한다며. 그럼 난 적당하게 한번 찾아보는 거야. 적당하게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1이면 3이고 요것도 1 놓고 1 놓고 1 넣으면 3이 되네. 그러면 적당한 값을 한 개 찾아서 내가 답 3 이렇게 내도 된다는 것이. 이거 한 적 있었나? 내가 이야기했었어? 했었어? 그럼 됐어. 요 느낌이 쓰이는 거야. 자, 한번 봐봐봐. 출제자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직선 L이라고 했지. 직선 L의 기울기를 줬어? 직선 L에 뭐 한 점을 줬어? 아니면 직선 L을 고정시켜 놨어? 아니지. 출제자는 점도 안 줬고 A, B, C라는 점도 안 줬고 직선 L도 안 줬어. 그렇다는 말은 니네가 그 어떤 직선을 상정을 하고 그 어떤 A, B, C를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요 조건, 어떤 조건? 10, 14, 18이라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너네 쪼대로 풀어도 다 답은 고정되어 있을 거야 라고 출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항등식의 냄새, 요때의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지금 기본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이야기해줬냐면 그때 이런 이야기를 꼭 했을 거야. 이 항등식 개념이 원래라면은 시험 대비 들어가면서 방어적으로 보는 게 되게 좋지만은 이 항등식 개념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응용이 된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지금도 쓰이고 있잖아. 항등식의 냄새를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답지도 이렇게 풀었을 거야. 이렇게 말고는 못 풀거든. 얘를 x축으로 상정을 해서 얘의 x값은 몰라. 하지만 y값, x값 몰라. y값은 10이야. 얘의 x값 몰라. 근데 y값은 18이야. 얘도 x값 몰라. 근데 y값은 14야. 얘를 이용을 해야만 풀리는 문제거든. 야, 그 다음 G. 너 뭐? 너 y값 알고 싶어. y값 어떻게 구한다? x값 관심 없어. y값은 3분의 얘네들 y값들의 평균이다. 끝. 되니? 그래서 무슨 냄새를 맡아야 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너네들가 이 L이란 것을 Y축으로서 잡고, 그러니까 X축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Y좌표로서 끄집어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그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거야. 출제자의 의도. 점을 안 줘놨어. 직선 L도 안 줬어. 그러면 너네가 그 어떤 직선 L을 잡고 그 어떤 A, B, C 좌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다 성립한다는 거야.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이런 것들을 너네가 캐치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항등식 개념을 맡으셔야 됩니다. 냄새를. 그 원래라면 한 문제 더 풀고 쉬어야 되는데 그 355페이지에 10-10번 355페이지에 10-10번 내가 오늘 풀어줄지 모르겠는데 못 푼다고 하더라도 숙제로서 꼭
유심히 풀어주시고 쉬었다가 정각에 9시 정각에 수업을 시작합시다. 직방을 들어가겠습니다.